서민들에겐 여전히 높은 체감 물가와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국정 운영의 초점을 민생 안정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민생 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는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간 윤 대통령의 민생 안정 행보를 따라가 보고 이에 따른 정책과 기대 효과를 짚어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주재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택시기사, 청년, 주부 등 국민 60여 명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대책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되고 또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달래줘야 그게 정부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 이제 정부를 바라봤을 때에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이제 의문점이 좀 들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행정의 모든 책임은 이제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강하게 이제는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 타운홀 미팅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각계 계층이 왔다는 거예요. 소상공이라든지 택시기사라든지 정말로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섹터에서 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서 위로 아젠다를 던졌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직접 적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귀담아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어떤 방식이 굉장히 저는 신선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비롯해 직장인의 전세 주거비에 대한 고충 등 시민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민생 타운홀을 계기로 특별 물가 안정책의 가동은 물론 청년 세대에 대한 주거 지원을 위한 월세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민간 임대주택 확대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인데요. 또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액과 도시가스 할인 유지, K패스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청년층이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월세 대출을 무리하게 상환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환을 좀 미뤄주는 것이 사회에 막 진입하는 청년층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을 통해서 또 이런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K패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양에 비례해서 조금 할인을 많이 해주겠다는 건데, 좀 취약계층이 추가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도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생활비 경감 측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호 국정과제이자 대선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맞춤 정책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입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천여 명을 격려하는 한편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들을 약속했는데요.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 중 5천억 원을 투입해 금리가 7%로 치솟은 은행권 대출을 4%대의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면요 너무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돈이 시장에 돌진 않거든요. 고금리 상태에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 받은 것도 내가 이제 더 많은 금리로 해서 이자를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돌기 시작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 너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정부가 얘기하듯이 이제 저리 융자를 또 확대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대환대출이죠. 한마디로 고금리를 저금리로 이제 바꿔주겠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같이 얘기를 하셨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부분을 굉장히 원하세요. 4조에 대한 투입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살려내겠다는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에 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천억 원 환수금을 전액 면제하고 재난지원금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와 냉난방기 교체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스요금이 주로 어디에 집중되냐? 그럼 겨울에 집중됩니다. 이것들을 조금 나눠서 낼 수 있다면 부담이 좀 경감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냉난방기를 교체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난방기들은 조금 더 효율이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비용 같은 것들을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잇따른 민생 행보는 GTX-A 노선 현장 점검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GTX-A 열차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광역교통 문제 해법을 논의했는데요. GTX-A는 저희가 평택까지, 또 B는 춘천까지, C는 천안 아산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강조하며 GTX-A 노선 중 수서 동탄 구간을 2024년 3월에 조기 개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GTX-B 노선은 2024년 초에, C 노선은 2023년 말에 착공 예정입니다. GTX 외에도 8호선 연장 별내선 등 3개 광역철도를 개통해 수도권 동북부, 서남부 이동 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고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와 충청권 등 지방 대도시권에도 촘촘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기 북부 또 강원 충청권까지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 부지 공급이 아주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 수요가 초연결 이 광역 경제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 넓은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분산이 되면은 그만큼 집값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광역 교통망을 이제는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죠. 실제 그 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거기에서 직접 고용 인원만 한 21만 명, 생산 유발 효과 본다 그러면 30조 원이 기대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번에 나왔던 이런 광역 교통망 개설 계획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좀 부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계획대로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함께 DEF 노선은 대통령 재임 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 놓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K패스를 도입해 GTX 등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인데요. 청년과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고물가나 고금리, 또 최근 들어선 고환율이나 고유가 등으로 인해서 사회 여러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취약계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민생 드라이브를 걸면서 우리는 국민들의 삶을 진정으로 챙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서 뭔가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국민들에게 양쪽 측면에서 다 굉장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의 움직임,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과 현장에 방점을 두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안정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다양한 민생 현장을 파고들며 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건 물론 더욱 촘촘한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